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벌들과 비상한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꿀을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꿀에는 가공꿀 그리고 순수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예고했던 대로 순수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공꿀은 인공적으로 어떠한 살균이라든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또한 그 외에 다른 첨가물을 섞어서 만든 꿀을 가공꿀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순수꿀 같은 경우에는 오직 꿀벌이 꽃에서 날아와서 이렇게 넥타, 즉 꽃꿀을 물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동료 벌에게 그 꽃꿀을 넘겨주고, 그리고 이 친구는 다시 또 밖으로 꽃꿀을 물러 나갈 테고, 이 친구 꽃꿀을 넘겨받은 일벌이 다시 또 이것을 개워내고, 그리고 또 이거를 다시 다른 빨아들였다가 개워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런 꿀을 바로 우리는 순수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순수꿀 중에서 농축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농축꿀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살균과 정제 작업 그리고 가열을 통해서 수분을 날린, 그래서 수분 함량 20%를 맞춰서 상품화를 시킨 꿀을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동 양봉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량 상품화를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왜 이동 양봉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대량 상품화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꿀이 그렇게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결정화가 덜 돼요. 그래서 상품적 가치가 좀 더 높아지는 거죠. 왜 높아지냐? 그게 좋아서, 영양학적으로 좋아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상품들을 마트나 혹은 백화점, 기타 등등, 혹은 샵에서 판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정화가 되면, 꿀이 결정화가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선입견이 좀 있어요. 아, 이게 결정화된 꿀은 좀 뭔가 오래됐다라던가, 혹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게 설탕을 섞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믿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소비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결정화가 이루어진 꿀이 있어요. 근데 이 꿀이 사실 오히려 생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전혀 결정화가 없었던 꿀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결정화가 된 거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상품으로 소비자로서 가서 구매를 하고자 했을 때는 좀 약간 그것에 대해서 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상품적으로 조금 더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화가 되는 시간을 좀 지연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제하고 그런 가공을 좀 거치는 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말 생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벌이 꽃을 물어와서 이렇게 집에다 저장을 해서, 그리고 날갯짓으로 수분을 날리고, 그렇게 해서 수분 함량을 낮추고, 그러고 나서 그 밀랍으로 자신들의 그 저장해 놓은 꿀을 덮어요. 덮어서 저장을 해 놓은 것을 이제 우리 인간들이 가져다가 긁어내서 꿀만 쏙 돌려서 빼내서 용기에 담은 것을 생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생꿀 이것도 지금 생꿀인데, 여기 보시면 약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뭔가 이게 있잖아요. 뭔가 이물질 같은 게 보이시죠? 사실 이게 이물질이 아니라 밀랍이에요. 그 벌집에서 그것을 이제 채밀 작업을 통해서 했을 때 미처 그 거름망이 걸러내지 못한 벌집, 밀랍 조각들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어떠한 분들은
싫을 수도 있겠죠. 뭔가 이물질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전혀 뭐 오염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하게 그 벌집에서 가져온 그 꿀을 정말 바로 즉시 이렇게 돌려서 꿀을 채밀한 거를 담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꿀이라고 부르죠.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생꿀이라는 걸 raw honey라고 해서 영어를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raw honey를 숙성꿀이라고 많이 불러서 그걸 이제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숙성꿀이라는 것 자체가 숙성한다는 거잖아요. 벌들이 자기가 물어온 농도가 옅은 그러한 꿀을 수분을 날려서 농도를 진하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덮고 그걸 다 벗겨낸 다음에 다시 털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좀 시간도 길게 걸리고 노동력도 많이 소요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숙성꿀은 좀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숙성꿀에는 그 꿀벌들이 물어온 꽃에서 가져온 영양소, 그 영양소를 꿀벌이 자신들의 소화 효소로 직접 소화해낸 그러한 어떠한 영양분이, 성분들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은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먹게 된다면 아무래도 숙성꿀이 훨씬 더 몸에는 좋은 거죠. 왜냐면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한 그냥 성분뿐만 아니라 향기 물질도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면 향기 물질 같은 경우도 열에 약해서 금방 이렇게 날아가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가열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꿀은 굉장히 그쵸, 향기도 좋고 맛도 더 풍부한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영양소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외국에 같은 경우에서는 의사들이 알레르기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해서 찾아가게 되면 처방으로 그 지역에서 나눈 생꿀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꿀을 먹으면 그 지역의 꽃가루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뭐 공기라든가 기타 등등의 것을 뭔가 벌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한번 소화해낸 것들의 결과물을 이제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알레르기 같은 거는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꿀 혹은 숙성꿀을 많이 처방해서 먹으라고 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꿀을 먹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나는 대도시에 살고 있다. 근데 그 꿀이 나의 몸에 과연 좋은가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사실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아니, 나는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서 난 꿀은 오염된 꿀이 아닐까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 꿀이라는 것 자체가 벌들이 그거를 자기 몸에 이렇게 여러 번 소화를 시킨 다음에 내놓은 결과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중금속이라든가 다른 오염 물질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예 뭐 완벽하게 0% 클린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기준치를 넘지 않는 다고 해요. 그런 검사들을 받은 꿀들을 생꿀 혹은 숙성꿀을 구해서 이제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런 순수 꿀들도 사실 이렇게 꿀만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전혀 정제되지 않은 숙성꿀이 있고요. 그래도 재밌는 게 숙성꿀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이거랑 색깔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밤꿀이고 이거는 자파꿀? 그러니까 다양한 꽃들이 섞인 꿀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다르고 맛도 되게 다른 어떠한 재밌는 매력이 있어요. 꿀이라는 게 참 그런 의미에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청크언이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벌집꿀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벌집꿀 보시다시피 이 속에 벌집이 들어있어요. 벌집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재미있는 꿀이죠. 외국에서는 이거를 청크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속에 들어있는 벌집을 덩어리라고 표현을 해서 청크언이라고 하는 것 같았고, 그런데 벌집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벌집만, 정말 그야말로 벌집을 오려서 이렇게 만든 그러한 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벌집꿀도 이거야말로 그냥 진짜 100% 완전 순수한 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것도 언제 맛보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찍으려고 아껴놓고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냥 다른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결정화된 꿀이 있어요. 이 결정화된 꿀은 그러니까 꿀이 결정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외국에서는 크림드 허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꿀이 굳는 거 작용인데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굳는 거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이거는 그냥 설탕이라던가 이런 거랑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 특히 오히려 이렇게 결정화가 된 꿀은 먹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어딘가에 발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펴서 바르기가 쉬운 거죠. 왜냐면 이러한 그냥 물로 된 꿀은 그냥 막 줄줄줄 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결정화가 되면 흐르지 않게 잘 발라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크림허니라고 해서 요즘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정말 크리미하게 만들어진 꿀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딘가 스프레드로 발라 먹기도 되게 좋고. 근데 이게 바로 이 결정화된 꿀을 막 엄청나게 여러 번 저어가지고 이렇게 크리미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 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꿀을 좋아하신다면 그냥 어떠한 한 가지 종류의 꿀만 즐기실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같은 꿀이지만 색깔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 꿀들이. 그러니까 맛도 달라요. 색깔이 다르니까 당연히 맛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뭐 꽃에 따른 영양소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약간 미세한 차이일 것 같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양하게 꿀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국한되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마리의 벌이 평생 동안 모아올 수 있는 꿀의 양은 꿀 티스푼 한 스푼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왕 꿀을 드실 때 벌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한번 떠올려 주시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꿀 혹은 벌 아니면 양봉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